예, 장길표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죠. 여당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이걸 지금 이 법 제정을 국회에 지금 제출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 중요한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 이러한 법안을 제출한 그 이유는 충분히 또 알만하고 또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전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법을 만든 동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진완원 씨라는 사람이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500명인지 600명인지 내려와가지고 일부러 이제 광주에서 이 폭동을 야기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사살해서 생긴 것이지 당시 전두환 군부가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 때 사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근데 이걸 또 믿는 사람이 또 많아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 멀쩡한 이 상당한 식견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지식인들도 저도 진완원 씨 주장이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내가 보고 저도 참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법을 제출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황당한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5.18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지금 40년 전 아닌가 40년 전. 근데 지금까지 또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인원을 또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등등등등. 저는 이런 거 다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미 다 국민들이 알 거 다 압니다. 이게. 알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굳이 다른 부분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도 이걸 좀 더 역사의 판단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고 이건 학술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야 될 문제지 이걸 그런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처벌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진완원 씨 같은 사람이 처벌을 받지 말았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민주화 파리를 한다. 이런 인식이 지금 이미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정말 민주화 운동, 다른 사회 여러 부문의 활동들도 다 소중하지만 특히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이 정말 군사 독재 정권의 총칼에 맞서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것은 굉장히 뜻깊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이 활동들이
자꾸만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은 안 생기도록 해야 되죠. 근데 이런 법을 만들면 그 지탄하는 일들이 더 광범위하게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의 제정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법 제정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법 제정한다고 해서 그 뭐 비방이나 이런 게 없어지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 갈등입니다. 국민 갈등. 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민을 대립하고 갈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주민주화운동 자꾸만 이렇게 너무 내세우고 그러면은 광주 지역 이외의 사람들이 호남을 좀 싫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게 옳지 않은 태도다. 우리가요 정치를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합리성을 따져서 옳으냐 그러냐만 따지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지. 당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라는 말은 중립적인 말이고 말하면 존경심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제출해서도 안 되고 또 국민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5.18의 그 숭고한 가치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점을 정말로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또 뭐 민주화 유공자법을 제출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말한 일도 있고 그래서 짧게 줄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 했다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거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자영업 하다가, 농사 짓다가, 회사에 다니다가, 또 기업하다가, 공무원 하다가 어려워진 사람은 그럼 보호 안 해도 됩니까? 어떤 직종에서 활동을 했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국가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더더욱 민주화운동, 이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건데 이 사회과학에 기초해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른 부문에 종사하다가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한 문제나 똑같이 취급해야 될 말하면 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하다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특별히 도우자 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또는 그 외에 여유로운 그 활동을 한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요 돈으로 보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했든 안 했든 누구나 말하면 의식주, 의료교육, 국민의 기본 생활은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돼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의 민주화운동, 독립운동 이런 운동은 이거는 그분들의 그 정말 희생을 기리는, 한자말로 하면 현창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명예가 길이 빛나도록 하는, 이렇게 해야 되지 돈으로 그걸 자꾸만 보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사실 세상에는 어떤 일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독립운동 한 사람들한테 독립유공자는 유공자죠. 보상금을 주고 있느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의 자손들이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역대 정권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나 역대 정권들이 잘못해서 지금 와가지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돌보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다, 민주화운동이다, 또는 어려운 운동을 한 사람들이 주로 국민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 민주화운동, 독립운동 한 그거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잘 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하지도 않았죠. 조금 아주 못 살아서는 안 되지만 조금 못 사는 것은 오히려 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꾸만 돈으로 이렇게 보상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민주화운동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어제 제가 이 신문을 보니까 이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가 있습니다. 참 이분은 이 사회 비평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는데, 이 강준만 교수가 책을 하나 냈어요.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책의 중요 내용을 여러 신문에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강준만 씨가 굉장히 우리 사회 정치 현상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책을 보고 역시 참 강준만 교수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절감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이 중요 내용이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 이 사람이 본래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권이 하도 내로남불,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말하면 현미경으로, 이 책을 그래서 써놨어요. 현미경으로 더럽다 보고 그 잘못을 하나 밝혀가지고 잘못 아닌 것도 그냥 잘못으로까지 둔갑시켜가지고 비판하면서도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는 망원경으로도 안 볼락한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내로남불을, 즉 자기 허물은 다 깔아뭉개고 오히려 그걸 로맨스로 취급하고 상대방 허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륜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걸 조사를 좀 해가지고 쫙 한번 좀 밝혀보려고 그랬더니 하도 많아가지고 그걸 다 적시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 전부가 내로남불 내로야.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 전부가 내로남불이니까 그거 뭐 조사할 필요가 없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써놨는데, 그 내용이 아주 볼만한 게 많아요.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민주주의에, 이 사실 위헌 법률이거든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준만 교수도 이는 민주주의에 있어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기도 공감을 표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들은 척도 안 한다 하는 이런 비판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원칙엔 한없이 신축적이다. 원칙, 그런데 자신들은 뭐 원칙에서부터 변형을 얼마나 하는 겁니다. 그건 원칙이긴 하지만 그걸 상당히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냥 원칙만 고집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 칭송하면서 너가 이제 이걸 뭐 계좌당이라 그러네요. 자유한국당은 계좌당 너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환호를 해놨다 했던 사람들이 조국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는 윤석열을 계좌당과 연계된 사람들이다. 이 결국은 계좌당, 자유한국당을 위한 것이다 해가지고 융단 폭격을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도 이 책에 이렇게 딱 써놨다고 합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대중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중투쟁을 준비할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시고 또 제가 이걸 준비해 가지고 하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